근데요, 네. 그거를 그 인속에 무토로 봐야 사주가 제대로 풀리지 기토로 보면 그 사주 풀릴 때 굉장히 네. 난해합니다. 그 엇박자가요, 엇박자. 부분은 해석하기가 아닌데 해석을 그게 완전히 무토하고 기토하고의 그게 틀린데 저거 기토로 보면은 사주 풀이가 맞을까 싶어. 해주시 한번. 그래서 지정관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시고 그건 선택을 하시면 돼. 예, 왜냐면 이건 내 이론이고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제가 삼신할머니의 영역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숙명. 여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 내가 1962년생이야. 1962년생은 다 똑같아. 이민년이야. 그죠? 그런데 이게 나잖아. 이게 나. 얘하고의 작용을 봤을 때는 다 달라지는 거야. 나는 을이거든. 그 을이 인을 만나거나 임을 만났을 땐 십신이 달라져. 갑이 만날 때 달라지고. 그래서 같지만 다른 거지 서로. 그래서 실제 보면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그냥 어머니가 잉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 여기가 천이고 여기가 지니까. 그죠? 여기가 부고 여기가 뭐야. 그러면 나는 자식이니까. 천지가 작용해서 나라고 하는 어떤 가능태들을 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나가서 활동을 해야 이제 나의 어떤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 관법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그렇다고 보는 거고. 그냥 언뜻 보시면 여기서 이 병화가 그죠? 이 병이 얘가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얘가 이렇게. 얘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나라고 하는 이 갑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누구예요, 여기서? 가장 많이 주는 건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 월이잖아요, 월. 계절. 우리는 계절을 역행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계절에는 적응해야 되고 순응해야 돼. 겨울이면 우리가 난로를 펴야 되는 거고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거든. 여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수능이고 나발이고 없어. 이거는 내 속에 DNA가 들어와 있는 거야, 유전자가. 근데 부모니까. 근데 나는 지금 월간과 월지잖아. 요거는 계절이고, 그죠? 여기는 계절적 환경이야. 여기는 지지니까 계절적 환경. 여기는 순수 오행이고. 그래서 얘가 뭐야? 얘가 식신이죠, 식신. 얘는 상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 자체는 상관적 환경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 추상적인 어떤 추상적인 어떤 정신? 이런 쪽으로 보고, 요거는 이제 육신적인 활동 공간으로 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사주를 볼 때 바라보는 개념들이 있어요, 개념들.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를 보게 되면, 얘가 지금 여기 와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부모가 내려준 어떤 DNA가 지금 여기에 많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얘가 만약에 나에게 흉신으로 작용하거나 이제 어떤 운에 들어왔을 때 어떤 운에서 흉신으로 작용하거나 할 때는 요 식신이라든가 병화를 보고서 너는 이제 무당처럼 조상의 어떤 영향이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식신으로서 좋은 영향을 가지면 그때는 어떤 조상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왜? 이건 내 속에 녹아있는 DNA야. 근데 여기 특출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조상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거야, 이 부분은. 그리고 얘가 또 여기서 지금 초출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이 전체적인 사주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거든, 여기가. 근데 얘가 품고 있는 이 병화가 나와 있거든. 이 부분을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사신으로 봐, 용사신. 여러분 용신이라 그러지, 용신. 근데 용신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용신이 이거하고,
소용신, 소용신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용신이야.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필요용신이라고 적어놨을 게 필요용신. 이건 필요용신이야. 이 사주에서 균형이 안 맞으면 균형을 맞춰주는 신이야. 이거는 불이 강하면 물이 들어와서 조절시키는 거. 그게 이제 소용신이야. 용신. 근데 이 용사신은 뭐냐면 그거와 관계없이 내 사주에 어떤 거와 상관없이 얘가 나와가지고 천천히 끌고 가는 신이야. 끌고 가는 거. 계절은 나를 끌고 가는 거지 나하고 의논해 가면서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왔을 때는 얘가 굉장히 강하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명적으로 얘가 나를 그 운에서 이 기운이 들어와 줄 때는 나를 그냥 뭐 다른 거에 여타 관계없이 끌고 가. 그때 이제 만약에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이 되면 얘가 이제 큰 일을 하는 거지. 그런데 얘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기운이 뭐 엉망이 됐을 때 나와가지고 엉망이 돼버려서 그러면 그 자연적 그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우주적인 기운 얘가 나와서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이 부분.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실전에서. 근데 이 소용신은 여기서 찾는 거지. 여기서 전체적인 균형이 어긋나 있을 때 그 균형을 맞춰주는 간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용신으로 보는 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용신이고.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좀 많이 봐요. 여기 이거.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거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여기 을비였을 때 전체적으로 보기는 화지 화. 화일색이야. 그러면 다 화야 사실은. 되게 신약해. 화야. 자, 그러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거는 이제 운에 의해서 네. 개성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 사주를 보게 되면 균형이 완벽하게 잡혀져 있는 사주는 없어요. 없어. 모든 기운이 균형하게 되어 있는 건 없어요. 거의 기울어져 있거든. 기울어져 있어. 거의 그러면 사람 대부분이 보면 기울어져 있으면 너는 화가 강해서 라고 해서 이제 좀 안 좋게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너무 그쪽이 너무 강해. 근데 결과적으로 이건 학문이에요. 논리의 문제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이야. 그러면 완전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국이라 그래. 무국. 여기는 양과 음이 서로 균형이 잡혀서 아무런 작용이 없는 거. 상호작용이 없어서 만물도 없어 여기는. 근데 여기서 약간만 벗어난 자리가 있으면 양이 길고 음이 짧아지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결국 뭐야? 음양이 편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편중. 한쪽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강하니까 얘는 치고 더 들어가려고 하고 막 이런 상호작용이 있어요. 모든 기운이 편중되거나 편제되어 있을 때 만물이 활동하는 거야. 그 얘기는 편중되거나 편제되어 있는 거를 나쁘게 보면 안 돼. 나쁘게 보면 나는 화가 강해. 그럼 뭐라고 봐야 돼? 화의 성질이 강한 특성에 나는 최적화되어 있는 거야. 최적화. 여기에 다 만물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만물들이.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애와 여기 있는 애가 다르지. 그지? 성정이 달라. 여기 있는 애는 양이 이렇게 길고 이렇게 짧은 거로 해서 최적화돼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이 세상에.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은 그 뜨거운 기운에 살도록 최적화돼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 갖다 북극에 갖다 놓으면 안 돼. 거기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흉이야 길이야? 흉이 아니야. 내가 화기가 강해. 그럼 나는 화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화 기운이 들어와 줄 때 나는 큰일을 할 수가 있어 오히려. 그런데 대부분의 사주는 화가 들어와 주면 너무 강하게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뭐 폐를 조심해라, 뭐 허파 조심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 근데 그거는 이제 중화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그 중화를 이루는 건 뭐냐면, 뭐 생극을 한다든가, 합충을 한다든가, 뭐 이런 뭐 이렇게
살 같은 게 들어와서 막 이렇게 작용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상호작용, 이렇게 상호작용하잖아. 이 상호작용하는 걸 다른 말로 명리에서 표현하는 거 뭐야? 오행생극, 합충, 살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작용하는 이름들이에요.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그 살이 들어와서 길하게 작용하면 그건 길이 되는 거고 나쁘게 작용하면 나쁜 게 돼. 그러니까 그 뭐 무슨 살이라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보면 안 돼. 여기에 있는 애가 어떤 뭐 오행생극이 일어나고 합충이 일어나고 막 이런 작용하는 건 결국 뭐냐면 중화를 지향하는 거야. 그렇게 작용하면서 중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는 거야. 이게 길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 있어. 여기에 거의 사주를 보니까 거의 균등하게 중화를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얘는 중화를 여기 이룬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1, 2가면 균형이 깨지지.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애가 균형이 기울어져 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얘가 흉이죠. 그래서 사주는 너무 중화를 이루고 있으면, 지나치게 중화를 이루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만약에 얘가 거지야. 그럼 거지 상태에서 중화를 이루고 있고 부자야. 부자인 상태에서 중화를 이루고 있어. 그러면 정말 거지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 그럼 얘가 뭔가 이렇게 가려면, 이 상태에서 가려면 더 깨지는 수가 있다니까. 잔잔한 상태에서 돌이 던져서 파장이 일어나잖아. 그지? 내가 흉이 들어와.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돌을 놔주면 균형이 맞춰지잖아. 그지? 그래서 오히려 편제되고 편중된 사주가 오히려 사회생활할 때 큰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잔잔해버리면 오히려 잔잔한 물에 돌 들어오면 오히려 내가 더 흔들려버려. 그래서 오히려 흉이 돼버려요.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그래서 내 사주다 보니까 좀 좋게 얘기를 해. 나는 화야. 그럼 나는 내년이 병화야. 병호. 그지? 그럼 병호가 들어오면 나는 더 뜨거워져서 나는 다 죽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불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운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지. 제대로. 그리고 사주에 이런 수가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잖아. 얘가 무슨 역할을 해? 상신의 역할을 해. 상신. 그 상신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살린 거지. 그 희신이라 그러죠. 희신. 얘가 그 사주의 균형을 기본적으로 잡아주고 있어. 그래서 화가 들어왔을 때 나는 마음 놓고 그 화의 기운을 내가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업 준비하잖아. 이런저런. 올해는 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보통 유튜브에서 보면 화가 일색일 때 화가 들어오면 너 화는 뭐라 그러지? 심장 건강 심장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거꾸로 보면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거지. 기회가. 물론 심장 조심해야지, 그지? 그러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이거에 있어서는 기회가 오는 거다. 왜? 나는 여기가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야. 뜨거운 여름이. 그러면 그 기운이 들어올 때 나는 폭발한다니까. 내 기세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름에도 이불 덮고 자요, 사실. 그리고 더워서 우리 아들 내면은 더워가지고 죽어죽어니 나는 가부좌 들고 앉아있으면 나는 솥 안에 놓고 개구리 끓는 물에 넣으면 난 거기서 그냥 죽을 사람이야. 그냥 느끼지도 못하고. 그 정도로 그 더위엔 최적화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한 번쯤 이렇게 바라보라고. 너무 중화라는 관점에서 중화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지. 중화를 지향하는 게 좋은 거야. 중화에서 거꾸로 일리 가는 게 나쁜 거고. 그래서 오히려 사주가 균형이 잡힌 사람이 오히려 어떤 기운이 들어와줄 때 너무 출렁거릴 수가 있고, 이미 출렁거리는 사람은 그게 들어와주면 출렁거리게 멈추는 쪽으로 가게 돼. 그래서 더 길한 거. 그렇게. 나는 그렇게 바라봐요. 어때요? 이게 다 논법이 다 틀려. 틀려. 정답이 없어. 정답은 없어. 그러나 어쨌든 내 말이 맞을 거야. 내 말이 맞을 거야.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 그 병호에 보기엔 계절적 환경, 그죠? 계절적 환경은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니까 사회적 환경이 되고요. 부모적 환경이에요.
우리가 계절을 역행할 수 없듯이 우리가 부모를 역행해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가 길러줘야 되니까. 그래서 양육 환경이 되는 거고 순응하고 적응해야 되는 환경인 거야. 여기는. 그래서 그 지장간이 나와 있을 때 나는 그 영향이 가장 크게 받고 걔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사주에서 같은 글자가 들어올 때가 가장 길한 거예요. 그럼 복음을 되게 좋게 보시네. 어? 복음을 되게 좋게 복음이 봐. 뭐야? 똑같은 글자 들어오는 거. 그렇지. 그게 흉살인데 똑같은 게 들어오면 흉살 작용하니까 안 좋지. 어쨌든 간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개념 정리하셔야 돼요. 이 사주는 어떤 유튜브 보게 되면 이 사주가 요것만 가지고 뭐 직업부터 뭐 건물이 언제 팔릴 거 뭐 이런 걸 다 이거 가지고 해. 뭐 대원시험 보지도 않고 이거 가지고 해. 근데 이거는 1962년도 내가 태어날 때 우주의 기운을 포착한 거야. 그냥 그 당시의 기운을 포착한 거야. 그러니까 내 DNA야. 이거는 내 DNA.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그 당시 한순간, 그 당시에 태어날 때 그 한순간, 이게 지금까지 무슨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말장난이야. 그냥 이론일 뿐이지. 이거는 텍스트에 텍스트. 하나의 텍스트, 이 책에 있는 그냥 글자에 지나지 않아. 이 글자가 지금 살아서 움직여서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그건 똥 밟는 소리지.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 대운과 세운이 들어와줘. 이게 뭐야? 음양이야, 음양. 음양은 바로 전기라고 하면 전기. 그냥 이건 하나의 장치고, 시스템. 이 시스템에 코드가 꽂아져야 비로소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꽂아지지 않으면 여기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종이에 써있는 글자에 불과한데 이거 가지고 뭐 이거저거 다 할 수 있냐고.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 이게 들어와서 흘러야 얘가 비로소 살아서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같은 기운이 들어와줘. 또는 뭐 극하는 기운이 들어와줘. 보니까 아까 이거 굉장히 나는 용사신으로서 이거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데 여기에 병이 들어와주면서 이거를 더해주네. 그럼 얘가 비로소 더 큰 힘을 가지면서 비로소 얘의 역할을 이제 그때 막 하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주 보면 아예 여기 지장간이 올라와 있지 않아. 없는 경우가 있어. 이럴 경우는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 지구에서 나오고 일치하는 그 기운이 없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병이 들어와줘.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 나와 있는 거하고. 이때는 하나의 저게 아까 소용신 그거로 되는지 그때 봐야 돼. 근데 나와 있을 때 오히려 이제 좀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갑자는 이제 일주잖아. 일주. 이건 나의 환경이야. 나의 환경. 갑은 나고 자는 내 백그라운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적 환경이라든가 뭐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주관적인 환경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 갑 자일 때 자가 따지면 밤중이죠. 밤중. 그죠? 밤중. 그런데 병오 계절을 보게 되면 오는 여름이잖아. 그러면 이 자는 한밤중에 차가운 물이긴 하지만 깜깜한 물은 아니지. 그죠? 여름의 물이잖아. 여름의 물. 그러니까 이 갑을 갖다가 생해줄 때 잘 생해주죠. 그죠? 그런데 이 병호가 아니라 여기에 자가 왔다. 이렇게 자가 와서 자는 뭐야? 겨울이잖아. 깜깜한 겨울. 그러면 이때 일주의 갑자의 자는 뭐야? 같이 깜깜한 물이야. 그러면 이 갑이 환경이 되게 조악한 거야. 갑은 어떤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서 해줘야 되는데 그 기운 없이 그냥 추워버리면 얘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환경을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해석할 때 보는 관점을.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거는 잘 보시면 내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오늘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오늘은 와.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서울 교육 강의를 들으러 갈지 아니 일이 딴 데 가야 할지 선택은 누가 해요? 본인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내가 수능이라고 쓰고 선택이라고 써놨어요. 내가 수능해야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내 자유의지가 들어가는 자리가 돼. 자유의지가. 그리고 정해를 보시게 되면 시지, 시. 시는 거기에 보게 되면 내일, 미래 이렇게 써놨죠. 미래 환경. 그리고 계획하고 선택하고 자유의지 이게 들어갔잖아. 이거는 시간이라는 것은 매 시간 흘러가. 그러니까 미래야. 항상 시간은 미래라고 미래. 그래서 여기에는 정해가 들어왔다고 해서 정해를 이거 운명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건 내가 선택해서 우리가 상담할 때도 이렇지만 다른 쪽으로 선택해 줄 수도 있어요. 왜? 동쪽으로 안 가면 되거든. 동쪽이 안 좋아? 그럼 내 동쪽 안 가면 돼.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영역이야. 이걸 갖다 다 그냥 뭐 이렇게 숙명적으로 있는 그대로 해버리면 그건 숙명이에요. 그래, 숙명. 그리고 사실은 이 사주는 어떻게 보면 다 숙명이에요. 숙명. 옛날부터 자기가 핵이 나름이니만 이렇게 좋은 말을 하지만 사실 숙명에 가까워. 왜?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그래서 이 시간은 상담할 때도 좀 폭넓게 해석하고 예를 들어 정해가 좀 뭐 하면 해를 갖다가 자루도 바꿔보고 뭐로 바꿔서 이런 쪽으로 해라고 해서 내가 적극적인 상담을 해줘야 돼. 이건 차이지. 내가 동쪽이 안 좋아? 그럼 서쪽 가면 되지 뭐. 그거 뭐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봤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사주를 봐서 했더니 너 10년 전에 너 죽을 고비 넘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치? 근데 그 사람은 나 그런 적 없거든. 그럴 수도 있잖아. 그건 뭐야? 그때 내가 사주를 봤더니 그때가 안 좋더래. 그래서 나 건강 조심했고 뭐 밖에 여행 같은 거 뭐 자제했고 그래서 그 운을 피했어. 나 건강하게 왔어. 약간의 감기 한 번 앓고. 그러면 10년 전에 사주 보면서 이 사람이 너 죽을 고비 넘겼어라고 말하면 틀린 거잖아. 그치? 실제 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그거를 피했잖아. 그러니까 사주는 뭐의 맛이야? 틀려야 맛인 거야. 사주를 보는 이유가 뭐야? 흉은 피하고 길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주를 봐서 너 피해라 해서 피했는데 나중에 10년 뒤에 갔더니 너 그때 안 좋았어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주는 틀려야 맛인 거예요. 사주를 보는 이유는 그 안 좋은 걸 틀리게끔 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되게 적극적으로 봐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야 숙명론이 아니고 운명론이, 난 숙명과 운명을 다르게 보는데 운명은 뭐야? 명을 운영한다라는 개념. 명을 운영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그래야 이 시간과 시지를 갖다가 좀 적극적 개념으로 미래적 개념, 자유의지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게 상담이 되는 거지. 남의 운명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너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면 운명론, 숙명론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럴 바에는 그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일지는 오늘, 현재 이렇게 했지만 정의 그 시지는 내일, 미래 환경. 그죠? 미래 환경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올 거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계획하고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유지가 개재가 돼. 여긴 자녀야. 그죠? 내 자녀도 내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운명과 숙명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숙명은 정해진 대로 가는 거지만 운명은 내가 명을 운영한다라는 개념. 이 부분은 일지하고 시지에 적용되는 자리. 그 다음에 월지하고 연지는 사실상 숙명에 가깝고 여기는 그죠? 숙명에 가깝고. 그래서 연지는 내 DNA, 유전적 환경, 할아버지가 내게 준, 조상이 내게 준 그 DNA가 되고, 월지는 현재 살아있는 부모, 내 부모, 그죠? 내 부모의 양육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계절도 부모예요. 그 계절이나 부모 속에 들어가서 나는 계절의 영향을 받고 자라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연지하고 월지를 갖다 공전, 숙명이라고 써놨죠. 공전이 뭐예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연지하고 월지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지? 공전하면서 1월, 2월, 3월, 4월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공전의 자리고, 일지하고 그 시지는 뭐야? 시주하고 일주는 자전이야, 자전. 지구가 자전하면서 만들어지는 환경인 거야.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공부해야 될 12운성이라는 지장간을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요. 12운성을 봐야 될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그죠? 일간. 이 일간이 각각 이렇게 그 시디와 작용하게 되겠지. 그 저기 지지와 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기세. 그죠? 그 기세가 예를 들어서 갑자가 인을 만났을 때는 12운성이 뭐예요? 태죠, 태. 태동할 때 태. 절태양할 때 태의 자리고, 그 갑이 월지 오를 만났을 때는 사의 자리가 되네. 죽을 사자 사의 자리. 그 다음에 갑자의 자는 욕의 자리가 되고, 그 해는 생의 자리가 돼요. 해는 갑이 태동하잖아. 그죠? 무갑임에서 갑이 태동하잖아. 그러니까 생의 자리야. 이게 이 뒤에 보시면 그 기세가 여기 나와 있는 거지. 기세. 그죠? 이거 생욕대로 왕세 여기 맨 뒤에 보면 그 기세들이 나와 있어요. 이 기세를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 12운성. 이 12운성은 이제 그 일간이 각 계절을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그 기세를 보는 거고, 12신살은 12운성이 예를 생진이, 사진이, 욕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길흉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내가 사의 자리에 갔더니 안 좋아.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져? 역마살이 만들어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생지에 갔어. 그러면 지살이 만들어져. 지살이라고 하는 그 살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는 그 이제 경계사로서 너 그때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합충, 형파해 뭐 이런 살들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의 유형이라고 했죠. 아까 상호작용. 그죠? 우리는 상호작용이라 말했으면 그 상호작용이 뭐야? 그게 뭐야? 합, 충, 형파해 또 여러 가지 살들 이런 게 결국 상호작용의 이름이에요. 상호작용 이름이. 상호작용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거거든. 그 유형이야. 그리고 용신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용사지신, 즉 용사신이죠. 이건 나를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 주도세. 이 지구 환경이 나를 끌고 가주는 그 기운. 그 다음에 소용지신은 내 사주에서 내가 뭐가 필요해. 난 이때는 물이 필요해. 뭐가 필요할 때 그거 찾는 거. 그게 소용신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그러니까 지장간, 그 다음에 12운성, 12신사 합충형파해 이런 정도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육친을 만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간단한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또 한 가지 논리를 보자면 천간은 유동적. 천간이 유동적이라는 건 뭐냐면 오행은 하늘에서 유행하는 거야. 끊임없이 돌아다니면 유행을 해요. 그러면서 얘가 그 연지를 만나거나 월지를 만나거나 시지를 만나거나 이걸 만났을 때 내가 그걸 만나서 들어가. 즉 이 천간은 유동적이지만 이 지지는 고정적이에요. 고정. 이는 1월이라고 하는 고정된 공간이에요. 시간과 공간. 얘들은 고정이 돼 있어요. 그 12개월 그 안에서 한 자리에 고정이 돼 있는 그 고정된 자리에 이 천간이 돌아다니다가 나한테 맞는 기운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돼. 들어가서 태동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비단주문이라고 했잖아. 어머니가 임신한 거. 그죠? 그래서 이 지지는 고정된 기운이다.
그 고정된 기운. 그래서 얘네들은 그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 시간과 공간 자리에서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천간은 서로 상호작용하죠. 상호작용, 뭐 수와 불이만 수극화 뭐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해. 수생목 이런 작용을 하는데, 이 지지와 지지는 작용이 안 해.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자잖아요. 여기에 뭐였죠? 오. 여기가 인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극화 이렇게 하냐고 해석할 때. 충으로도 뭐. 이거는 극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합이나 충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 지지는 지지끼리는 생극하지 않아요. 지지끼리는 생극으로 말하는 건 결국 얘의 여기에가 본기 있잖아. 본기. 이 본기가 얘는 임수고, 예를 들어서 수고 여기 이러면 이런 거 가지고서 그 상호작용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이 지지끼리는 상호작용하지 않아. 지지는 왜? 얘들은 오행이야. 순수 오행이 아니야. 얘들이 오행이 생극작용하는 거야. 목화토금수 오행. 얘네들은 오행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자체가 오행이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걸 뭐 천간 오행, 나는 지지 오행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지지 오행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나중에 자꾸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주 가지고 전체 툴을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한 것 중에 가장 적인 게 이 연주. 이거는 뭐 다들 뭐 조상이라고 표현을 해. 근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조상의 DNA가 그죠? 이때 발현되는 거야. 좋게 발현돼. 그러면 너는 조상운이 있어. 이게 죄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는 조상운 때문에 그때 그 돈 벌 기회가 있을 거야라고 우리는 무속인처럼 말할 수가 있지. 그게 이제 연주 가지고 말을 하면 돼요. 연주 가지고. 그리고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월주 이거 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 용사신이 투출했는지 용사신이 들어와 주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다른 거 없을 때 소용지신, 화가 강할 때 수가 들어와 주면 좀 중화를 이뤄가면서 네 일간이 크게 일을 할 수도 있을 때가 올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구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쉬었다가 매화 역사 시죠.